맑은 물,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광주시. 지금껏 근교 도시로만 알려졌는데요. 최근 인구 증가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 곳곳에선 다양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인구 유입에 따른 주거 개발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 개발, 그리고 역사적인 복원까지 한창인데요. 개발을 하고 아파트도 많이 또 들어서고 그러니까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도농복합 도시를 넘어 친환경 명품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경기도 광주의 어제와 오늘을 지금 만나봅니다. 비옥한 땅, 맑은 물, 세계 문화유산인 남한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의 이름은 넓을 광, 고을주, 즉 너른 고을이란 의미를 가졌는데요. 한때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 더 넓게는 서울 압구정까지 광주가 포함되어 있어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가장 넓은 고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행정구역 분할 등으로 인해 경기도 성남, 하남 등 도시가 세분화되고 지자체별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각 도시별로 다른 이미지를 띠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경기도 광주는 전원도시, 배드타운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최근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도시다운 도시의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곳곳에서 다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하철이 없던 광주시에 작년 9월 경기도 여주와 성남을 잇는 경강선이 개통됐는데요. 서울이나 경기도 여주 등으로 이동하는 광주 시민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버스로 서울 쪽으로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 경강선이 개통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서울 쪽 가는 길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성남, 판교, 분당까지 거의 20분도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시원하고 너무 시설도 깨끗해서 너무 좋아요. 경기도 광주에서 서울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은 30여 분 정도로 시민들에게는 아주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주고 있는데요. 현재는 경기도 성남에서 여주까지 이어지는 구간이지만 조만간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질 예정이라 수도권은 물론 강원도까지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개통을 시작으로 경기도 광주시는 활발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주시 인구가 매년 1만 명씩 증가해 올해는 34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현상은 더 이상 경기도 광주시가 잠만 자는 도시, 즉 배드타운이 아닌 도시다운 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이야기인 셈이죠. 광주시는 이러한 인구 변화에 따라 곳곳에서 주거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거 개발은 물론 역세권 개발과 함께 자급자족 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앞으로 발전할 광주의 모습을 기대하는 시민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역 근처 작은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완순 씨. 네, 나왔습니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서 지냈던 이완순 씨는 광주시의 인구 증가와 도시 개발 등을 보고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됐는데요. 여기 역세권도 있고 여기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한번 이사를 왔어요. 많이 알아봤어요. 발품도 팔아보고. 그래서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도 집을 샀죠. 이완순 씨처럼 앞으로 변해갈 경기도 광주의 모습을 기대하고 찾아오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발을 하고 아파트도 많이 또 들어서고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좀 좋아집니다.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이처럼 경강선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개발은 작은 상가들을 포함해 점점 도시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광주역 주변으로는 주거시설은 물론 상업, 산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라 광주시의 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할 예정이며 곤제암역 주변으로는
주로 주거시설이 건립되면서 본제압력 역세권 복합 개발은 물론 경기도 광주시의 부도심으로서 급부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기 광주역 부근에는 주거시설은 물론 첨단 산업의 메카인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될 예정이며 그로 인해 9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식산업센터는 벤처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이 들어올 예정이며 2019년 6월에 완공된다고 합니다. 이는 광주시가 자급자족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700여 개의 기업체 유치와 9,8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첨단 산업단지의 불모지였던 광주시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나아가는데 크게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광주시 곳곳에서는 다양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를 제공하는 팔당호를 품고 있는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면서 팔당호 주변의 농가들은 친환경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그중 토마토는 어느새 경기도 광주의 대표 특산물이 됐는데요. 비옥한 땅, 맑은 물, 거기에 친환경 농법으로 지은 광주 토마토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야그를 다 분무기로 해서 뿌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볼을 하우스마다 집어넣으면 볼이 다니면서 다 꽃을 이렇게 수정을 시킵니다. 농약 한 번 뿌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새빨간 토마토.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제약 때문에 힘들기도 했지만 큰 자부심도 느낀다는 최우범 씨.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농업하는 분들도 상수도를 보호하는 이런 입장에서 농약을 안 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죠. 친환경적으로 묶여있는 그 제약도 있지만 청정지역을 소비자한테 가감하게 자랑할 수 있고 좋은 물건을 소비자한테 준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활발한 근교 농업인들과 도시민들이 잘 어우러지는 경기도 광주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농복합도시의 모습이 아닐까요? 광주시는 예부터 서울과 가까워 근교 농업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데요. 건강하게 키운 토마토를 가장 빠르고 가까운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것 또한 광주시민입니다. 친환경으로 키운 토마토는 물론 딸기까지 건강하게 자란 다양한 식자재를 구입할 수 있으니 광주 시민 입장에서 이만한 기쁨이 또 있을까요? 이 지역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싱싱하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먹이기에 무농약이고 친환경이고 해서요. 너무 안심하고 먹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내 지역에서 나온 거는 나오는 물건이니까 우리가 믿고 먹을 수도 있고 뭐 당도도 높고 모든 게 어찌 됐든 간에 친환경이라서 좋습니다. 맛도 좋고 몸에도 좋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믿고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다른 자급자족 도시의 모습일 것입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변화는 최근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작년 11월 강원도를 잇는 제2 영동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광주에서 원주까지 약 57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니 진정한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경기도 광주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길에 있는데요. 조선시대부터 한양을 이어주었던 한양 30리 누리길.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이 길을 현재 복원 중에 있습니다. 도시 개발뿐만 아니라 역사 문화 개발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 길의 복원을 제일 먼저 반기는 것은 마을 주민들입니다. 마을 분들도 산책 노르다가 많이 다니시고 성남서도 넘어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 어릴 적부터 쭉 이 마을에 살았던 오랜 토박이들의 추억이 깃든 곳도 바로 이 세옥의 고개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학교 갔다 오면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으니까 부모님이 야 얼른 가서 저 꼴 벼와라. 그럼 올라와서 꼴 벼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낮에는 저 겨울에는 뗄랑고 그때는 기름 보일러가 있어 연탄 보일러가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매일 그냥
방만 하면은 아침 먹고 지게 지고 올라서 뗄랑 하고 집에 내려가고 이런 길이었었지 이 길이. 마을 주민들에게도 의미가 남다른 이 길에는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전라도 사람이 다 이리에서 이 새우젓 고개를 넘어 다닌 거예요. 그래가서 여기 밑에 동네에서 묵고 거기서 저녁을 먹고 잠자고 아침을 먹고 가서 또 이리 넘어간 거예요 이게. 과거 보러 가는 길이 가까우니까. 조선시대 과거 시험을 보러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했던 지역이 바로 이곳 광주였습니다. 광주의 작은 마을들을 지나 삼십리 누리길을 걸으면 비로소 한양으로 들어가는 남한산성을 갈 수 있었던 거죠. 광주 목현마을에서부터 남한산성 남문까지 총 12km로 약 30리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두 다리가 전구였던 조선시대, 한양으로 가기 위해 꼭 거쳐야 했던 이곳 광주. 과거에도 교통의 요충지였던 셈이죠. 현재는 약 9km 정도가 복원된 상태이며 올해 12월이면 길이 모두 복원돼 과거 선비들의 숨결을 느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때 경안에서 이제 한양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이 길이 제일 가까웠고 또 마을과 마을을 연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제일 근접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넘어갔었죠. 이 지금 돌탑이 여기 서 있는 그 자체는 옛날에 조상님들이 과거 시험 보러 갈 때 돌을 하나씩 돌면서 장원 급제해달라고 소원 성취를 빌었던 자리이고요. 이 자리에도 주막이 있었습니다. 주막에서는 그냥 가시다가 시간이 늦으면은 여기서 숙박도 하고 그분들의 삶의 일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복원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던 선비들의 숨결을 고스란히 느껴볼 수 있는 한양 삼십리 누리길. 그 길의 끝에는 한양으로 들어가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한양 삼십리 누리길 복원 작업은 보다 많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되며 광주 문화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남한산성에 대한 홍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찾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숲길에 대한 다양한 어떤 산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산성리나 이제 오전리 구역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농산물 판매장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많이 홍보가 되고 많이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등산객이 많이 다니면서 하면은 홍보가 되면은 우리 마을에도 지금 영업집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한 끼라도 먹고 가고 그런 거는 있으니까 좀 낫지. 주거개발, 도시개발 등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광주시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도심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제일 큰 시장인 경안시장. 이곳 상인들은 대부분 광주 토박이들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광주가 더없이 반갑기만 합니다. 광주가 살기 좋으니까 인구들이 많고 저기 서울에서 많이 이사들이 와요. 장사가 너무 잘 돼서 좋습니다. 일단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은 시장에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이 손님이 많이 올 것이고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지금 주변에서들 많이 우리 광주를 많이 찾기 때문에 광주 지역에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게 꼭 이렇게 보인다기보다도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동안 근교 농업도시로만 알려졌던 경기도 광주.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진정한 자급자족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의미 있는 역사문화 발전에도 기여하며 명품 도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해 수도권 자족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다양한 노력들로 인해 살기 좋은 경기도 광주를 기대해 봅니다.